안녕하십니까. 주간 돌발 영상입니다. 국민의힘 새 대표의 30대 이준석 후보가 당선됐죠. 이준석 후보는 경선 기간 내내 경륜을 내세운 중진 후보들의 견제를 받았는데요. 그 치열했던 당권 경쟁의 순간 연이어 다시 한번 보시죠. 여러분, 제가 제일 좋아하는 누나가 충청도에 있습니다.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오란준 누나. 와, 맞습니다. 새로운 외세 충청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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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요새 충청 대망론 때문에 좀 마음이 들뜨시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바야흐로 충청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김종필 총재께서 못 이룬 충청 대망론이 서로의 기획입니다. 김동연 전 부총리,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그 주인공들입니다. 아무래도 이 충청 지역은 후보님 지역구가 있는 곳인데 오늘 좀 이거는 진흙탕 싸움이 돼가지고 정책은 없고 입만 있는. 그 원인은 뭐라고 보세요? 이번 전당대회에서 유독 예를 들면은 인기가 있는 대통령 후보 만났다, 내가 데려온다, 기차를 같이 탔네, 무슨 아파트에 사네, 옆 아파트에 사네, 그 얘기하면은 인기가 올라가고 언론은 또 그걸 써주니까 좋잖아. 근데 거기에 지금 매몰돼 있는 거예요. 다 고쳐졌나요? 그걸 딱 고쳤지. 근데 이미 보도가 나왔어. 끝까지 완주하실? 아니, 그거 다 묻지 마. 그 질문 없는 걸로 해. 예. 의도가 아주 나빠. 그 질문 앞으로 두 번 다시 하지 마세요. 나경원 후보님, 제가 이번 선거도 치러보니까 선거 한 번 치르는데도 힘이 드는데 연속 3번 치르는 에너지 열정 대단합니다. 저도 그거 좀 배워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본인의 정치 생명이 걸린 재판부터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언제 경선 관리하고 치열한 대선 치르겠습니다. 우선 급한 일부터 먼저 하십시오. 재판 받으러 다니느라 당대표 역할 제대로 수행할 수 없을 거라고 하시는데 특별히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급하신가 봅니다. 이준석 후보는 지금 국민의당과 매우 껄끄러운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 이준석 후보는 통합에 걸림돌이 된다는 말씀이고요. 안철수 당대표는 분명히 고정 지지층이 있는 분입니다. 통합 문제를 우리가 도외시한 채는 야권 승리를 가져오기 어렵다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오늘 김용태 청년 최고위원 후보가 경륜 내세우는데 네거티브하는 정치 그만둬야 한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거 있으신가요? 김용태 최고는 이준석 후보하고 삼성 라이언스 같이 보러 가신 분 아닌가요? 오늘 네거티브 대응팀은 재미없으세요? 네거티브 하면요, 제가 PA의 달인입니다. 벌써 윤석열 파일 운운하면서 흔들고 있습니다. 저 나경원 네거티브의 길목을 딱 지키고 있어서 확 한 칼에 치겠습니다. 네거티브로부터 모든 후보 제대로 보호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 앞 순서에서 나경원 대표께서 참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본인이 네거티브의 피해자라고 말씀하시면서 대선 주자들을 위한 네거티브 대응팀을 만들겠다 하셨는데 이번 전당대회부터 좀 네거티브에 대해서 입장을 좀 정리해 주시면 어떤가. 질문 드립니다. 윤석열 없어도 대선 승리한다. 승리하면 O, 아닐 것 같다면 X. X시군요. 와, 모든 후보분들이 윤석열 없이는 대선에 승리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네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정 경선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준석 후보께서는 1년 전에 21대 국회의원이 되면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하는 인터뷰에 유승민 대통령 만들게 하고 싶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박근혜 퀴즈이면서 김무성 닦아리면서 유승민 밑에 있고 김종률 쫓아다니면서 권력에 추종하는 사람이라고 갖다 붙이는 분도 있고 제가 한 번도 언급한 적 없는 내각제를 했다는 이부터 해서
근데 이 말씀이 좀 거칠으세요. 뭐 이번 경선 과정에서도 탐욕을 심판해라, 찌라시, 망상, 뭐 속값을 제대로 쳐주겠다. 이런 막말을 하는 당대표가 과연 당을 화합시키고 그러니까 매번 여야 대립구도 속에서 상대의 도발에 걸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망상이라는 것이 어떻게 막말이며 예를 들어 망상의 상위 버전으로 과대 제 답변 시간 이런 말씀 보장해주시고 하셨습니까? 과대 망상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과대 망상이 일상적인 상황에서 막말로 인식되는 표현입니까? 대변인으로서 당의 입장을 대변해서 말씀하실 때 논평의 여러 곳에서 그 망상이라는 표현이 등장했습니다. 당의 이름을 걸고 막말하신 겁니까? 이제 이준석 후보의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가 이런 논방이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말꼬투리를 잡는 거예요. 결국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윤석열을 배제할 것이냐에 대해서 어제 질문을 했던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대답은 안 하시고 음모론이니 하시더니 오늘 아침에는 망상이라는 표현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당히 이런 망상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표현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문제를 꼭 이렇게 돌리신다는 생각을 하고요. 제주도 컨트롤 생각에 답변 드리겠는데요. 예, 그리고 제가 배제한다는 말을 하지도 않았고요. 저는 모든 사람이 들어와서 공정 경선을 치러야 된다는 말을 했는데 거기에 어떤 불명확함이 있어가지고 꼬투리로 오래 잡으시는 건지 잘 모르겠고요. 같은 말이라도 야당 대변인에서 여당 공격할 때 쓸 수 있는 말하고 우리 당에서 동료 선배들하고 쓸 수 있는 말은 다르니까 그런 데 대해서는 조금 우리 나 후보의 말을 경청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윤석열 부분하고 또 유승민 의원과의 관계 이런 부분에 비추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1년 전에 그런 생각을 하셨던 분이라면 스스로 이 공정 경선을 위해서 내가 경선과 관련해서는 그럼 다 내 대표로서의 권한을 그럼 내려놓겠다라든지 그런데 나경원 대표께서는 이미 윤석열 총장에 대한 선호를 강하게 밝히셨고요. 본인의 논리대로라면 본인도 회피 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주장하실 수는 있겠지만은 당의 원칙에 어긋나고요. 자, 그럼 2월 26일 날 나경원 대표께서는 유승민 의원에게 가가지고 서울시장 선거에서의 지지 요청을 하셨습니다. 사실상. 유승민 의원이 그럼 개파적인 발상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대선의 불공정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시는 건데 본인을 도와주신 사람한테 대해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왜 그럼 그때가 지지 요청을 하셨습니까? 앞에 다르고 뒤에 다른 겁니까? 유승민 후보 좋아합니다. 왜 제가 윤석열 후보만 더 특별히 선호한다고 이야기하십니까? 네. 좋아한다고 생각 안 할 겁니다, 국민들. 이 정도만 하시죠. 네.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에 대한 군의 부실한 대처가 연일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매뉴얼은 있지만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한 여당 의원이 사례를 들어 군을 비판했는데 사례로 든 일이 왠지 낯설지 않았습니다. 영상 이어서 보시죠. 유가족에게도 좀 위로의 말씀을 좀 전하고 싶습니다. 피해자나 이런 어떤 성범죄 사건을 처리하는 매뉴얼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매뉴얼이라고 하는 것들은 제대로 되어 있는데 차장님, 그 2021년도 국방부의 성폭력 예방 활동 지침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폭력 활동 지침에 보면 어떤 때 국방부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나요? 지침서에 따르면은 네. 그 부사관 이상 발생됐을 경우에는 양성평등센터에서 국방부 양성평등과로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중요하지 않은 사건이라고 판단해서 보고하지 않았을까요? 중대하지 않다고 판단하진 않았고 양성평등센터에서 그 보고적인 절차를 좀 지키지 못한 것으로. 그래서 센터장님이 중대하지 않다고 판단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왜 국방부에 보고 안 했어요? 공군본부에서는? 제가 지침을 미숙지했습니다. 중요하지 않다고. 그 말이 되는 얘기예요. 참, 네. 아니 않게 생각했다고 얘기했다는 고막을 지적하는 겁니다. 성폭력 사건은 작은 사건이라도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중대범죄입니다. 네? 아시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왜 지금 이 장관에게 올라간 서면 보고는 그냥 단순한 어떤 사망 사건으로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조사했을 때 공군에서는 그 경찰, 공군 군사 경찰이 이걸 조사했기 때문에
이게 단순 사망 사고가 아니라는 거 알고 계셨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 피해자가 예, 그죠? 그리고 이거 사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고 인지하고 있었죠, 공군에서도. 네, 그렇습니다. 사망 사건은 그러면 이걸 장관에게 서면 보고했을 때 단순 사망 사건이라고만 보고를 했냐라는 거예요. 왜 그랬냐는 거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수사 중이기 때문에 아니 수사 중인 걸 떠나서 왜 그랬냐고 지금 묻지 않습니까? 지금 이거 수사 내용 아니잖아요. 감찰 대상이고. 피해자나 이런 어떤 성범죄 사건을 처리하는 매뉴얼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매뉴얼이라고 하는 것들은 제대로 되어 있는데 일선 현장에서 지휘관이나 아니면은 군대 조직의 전체적인 어떤 문화 자체가 실행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의지 자체가 없고 오히려 함께 일하는 그냥 동료 군인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그래서 조직적으로 은폐하고 회유하려고 했던 그런 정황이 있는 것 같아서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건 제가 이거 사건을 보면 상당히 충격을 많이 받았는데 사회적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걸 막는 데는 실패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지금 시스템은 갖춰져 있잖아요 다. 근데 왜 이게 다 동원됐는데 이게 왜 실패한 거죠? 왜 이분은 목숨을 끊은 거예요? 계속 반복되는 답변인데 이제 군의 문화하고 제도하고 이런 전반이 다 이게 아우러져서 그렇게 된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장관님 그렇게 두루뭉실하게 가면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예, 의원님 말씀 주시면 제가 기본적으로 이게 내부 시스템으로 이 문제를 맡기는 것 자체가 안 맞는다고 봐요. 우리 옛날에 여검사가 성추행당해도 내부에서 한 1년 끌다가 결국 폭로했어요. 폭로해도 내부에서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검찰 고위 간부들이 다 무마했습니다. 우리 민주당이 욕먹는 우리 단체장 관련 것도 내부에서 어떻게 뭐 그 시청이나 뭐 청사 내에서 뭐 하다가 또 욕먹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인의 사망 사실을 도대체 언제 누구로부터 최초 보고받았습니까? 한번 얘기 한번 해보세요. 사망 당일날은 제가 이제 그 SNS로 이렇게 상황 공유하는 그 방이 있습니다. 그 방에 그런 게 간단하게 올라와 있어서 이제 그걸 알았고, 그 다음에 이제 5월 25일 날은 이것이 조금 그 성추행과 관련된 사건과 연계돼 있다는 정식 보고를 5월 25일 날 받게 됐습니다. 저는 오늘 장관님의 보고를 지금 들으면서 또 충격인데, 그래 이게 상식적이냐고요 이게. 조금 여기서 얘기 드리는 건 어렵지만은 이제 여기 있는 총장들이나 제가 보고받는 것은 중요 사건 보고 중심으로 늘 보고를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 예하부대 성추행 관련된 사건은 보고가 되지 않는 시스템이고, 이 성범죄가 일어난 것은 사실인데 이번 사건처럼 이렇게 무능하게 이상하게 조치한 예가 있었나요? 봤어요, 안 봤어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육군 참모총장님은 이런 거 보셨어요? 예,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예, 해군 총장님은? 예, 저도 공감합니다. 이런 일 없었습니다. 장관님도 아까 의의 없다고 하셨으니까 저도 사실은 어느 정도 고통이었길래 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제가 감사한 번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아이뿐만이 아니라 지금 그 안에서도 우리 아이처럼 괴로워하는 아이들 있어요. 저 연기에 문자 받습니다. 그런 아이 있어요. 아직도 해결 못하고 있는 아이 있으니까 제가 분명히 메시지를 받았어요. 우리 아이 괴로움 이렇게 됐지만 그런 아이들까지도 다 품어서 간다고 생각합니다. 하셔야 돼요. 멍청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셔야 돼요. 대체적으로 다 이렇게 은폐하거나 회유되거나 축소되거나 지연되거나 이런 일들이 누적적으로 반복이 되어서 골마 터진 것이지 이런 사례가 한 번도 없었다? 책임질 수 있어요? 육군에서 이렇게 사건을 지연 처리한 적이 없습니다. 이후에도 마찬가지죠? 예. 예. 공군도 마찬가지죠? 네. 해군도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답변과 다른 것이 있으면 또 다시 책임을 묻겠습니다.
조금 잠시 뭐 너무 개인 정비도 하시고 하려면 좀 쉬었다. 위원장님, 저 육군 총장입니다. 네. 혹시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정정으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 범위 내, 제가 보고받은 범위 내에서는 현재 공군의 이번 사건과 같은 지연된 사건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보고받은 범위 내에서는 위안부대 성추행 관련된 사건은 보고가 되지 않는 시스템이고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현재 공군의 이번 사건과 같은 지연된 사건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래요. 확실하게 파악을 하시고 답변을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국민의힘이 소속 의원의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를 국민권익위에 의뢰했죠. 그 전에 감사원 전수조사를 추진했지만 조사 불가 통보를 받았는데요. 국민의힘은 감사원 전수조사가 불발될지 미리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네,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 고영진입니다. 12명 대상자 전원에게 탈당을 권유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무혐의 가다에 많이 들어오는 겁니까? 뭐 그렇게 되겠죠. 또 내로남불이라는 이러한 지탄을 조금이라도 듣지 않기 위해서 아주 뭐 철저하게 어떻게 보면 과도하게 조치를 취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원래는 우리 당원 당규상 기소가 될 경우에 여러 가지 징계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국민적 정서와 우리의 그간의 약속을 고려해서 무혐의 되면 당연히 당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되는 것이고. 김한정입니다. 그리고 의혹이 있으니 일단 당을 떠나서 무혐의 받고 돌아오라. 이런 무책임한 지도부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정치입니까?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부부싸움을 해서 집을 나가라고 하는데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자면 싸움도 있었던 것도 아니고. 확인도 안 하고 탈당 권유를 했다는 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결정을 다시 해라. 이건 잘못된 결정이다.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당 지도부의 답변은 있었나요? 두루뭉술하게 얘기를 하던데요. 이렇게 많을 거라고 생각지 않았죠. 맞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등 야당도 같이 이런 어떤 전수조사에 동참하는 것이 옳다. 네, 고맙습니다. 부동산 전수조사에 대한 저희 당의 입장에 대해서 사실상 셀프 조사, 면피용 조사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건의위원회는 민주당 출신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정부 부처입니다. 국민의힘은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기관인 감사원에 조사를 의뢰해 공정성을 담보받겠습니다. 감사원법 24조에 국회 소속 공무원은 감사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알고 국민의힘이 이렇게 한 것인지 모르고 한 것인지. 국회 소속 공무원들은 감사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나와가지고 저희들은 감사원의 직무 감사를 받자는 것이 아닙니다. 네, 전문성과 여러 가지 또 투명성을 볼 때 정치로부터 또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감사원에 저희들 의원들이 전수조사 받겠다는 그런 의지를 말씀드린 거고요. 어떤 부분이요? 감사원법상 국회 소속 공무원이 감사가 안 된다는 거를 사전에 아심에도 오늘 이렇게 의뢰를 하신다고 발표를 하셨던 건지가 궁금합니다. 아니, 사전에 알지를 못했고요. 사전에 이제 당연하게 저희들은
주간 돌발 영상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세상을 알아갈 때에 하얀 마음은 점점 어두워지고 잠 못 이루는 날이 많아지겠지. 나의 오늘이 흘러가면 서글픈 추억들 중에 작은 조각이 되겠지. 잡을 수 없는 시간들은 떨어지는 빗방울이 사라지듯 나를 스쳐가네. 소년이 어른이 되어 세상을 알아갈 때에 하얀 마음은 점점 어두워. 주간 돌발 영상 잘 보셨나요? 다양한 시사 콘텐츠를 더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왼쪽을 눌러 YTN 도라쩌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발 영상은 물론 뉴스가 있는 저녁, 알고리즘 같은 YTN 대표 프로그램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YTN 도라쩌 구독, 좋아요 기억하세요.